이번에 볼 내용은 이제 일렉트릭 서킷인데요. 뭐 우리는 전자과, 우리는 회로 이론 시간에 진짜 많이 봤죠. 그래서 굳이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 V는 IR, 캐패시터는 I는 C, dV, dt, 인덕터는 V는 L, di, dt, 볼지 소스, 커런트 소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노드 볼티지 메소드, 뭐 메시 커런트 메소드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야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선호하시는데요. 뭐 개인 취향도 있겠고 제 생각에 노드 볼티지가 좀 더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뭐 노드 1에서는 V1이 V, 좋습니다. 노드 2에서는 V2 빼기, 저는 항상 V2를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항상 V2 마이너스 V1 R1 마이너스 V3 R2 C1 dV T dt 항상 이렇게 먼저 쓰죠. 그 다음에 V3 같은 경우는 V3 빼기 V2 R2 V3 빼기 V1인데 그 캐패시터니까요. C dV dt 써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미분 방정 식은 세웠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돼야 되죠?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야 되겠죠. 뭐 계산이 좀 귀찮긴 하지만 못할 이유는 또 전혀 없죠. 트랜스퍼 펑션 위에 거부터 구한다면 R1, R2, SC1, V2, V1, 여기 R1. 자, 위에 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트랜스퍼 펑션을 구한 거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R2, SC, V3, V2, R2, SC, 2, C2네요. 예, C2, C2, V 이렇게 되네요. 뭐 지금 뭐 이제 V1, VI를 뭐 입력으로 해서 VI를 입력으로 해서 뭐 V3를 출력으로 볼 것이냐, V2를 출력으로 볼 것이냐 해서 뭐 트랜스퍼 펑션을 계산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OPMF. OPMF의 뭐 이상적인 모델이 이렇다고 하죠. 이게 보면 이게 여기서 두 개의 전압 차이를 재는데 이건 거의 뭐 무한대로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증폭률도 뭐 거의 무한대로 모델링을 하죠. 그렇죠? 무한대고, 그다음에 요거는 0으로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죠. 그래서 복잡한 상황이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i-i 플러스 둘 다 0으로 놓고, 그죠? 그리고 뭐 전압 차이도 없고, 요 조건 이용해서 이걸 풀도록 하죠.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 여러분이 뭐 신호에 더하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이죠. 자, 이게 들어오는데 두 개 입력으로 받아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그래서 뭐 세배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저 했는데 미분을 해야 돼요.
적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에는 당연히 이거를 뭐 디지털 신호로 디스크리트 타임 샘플링 하던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여기에 쉽게 생각해서 이제 DSP 뭐 칩이 들어 있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하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뭐 옛날도 있고 뭐 세상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이 아니고 이거 아날로그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OPM프를 쓰면 사실 저도 뭐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뭐 현 어떤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쓴 적은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뭐 이 부분에서 코딩하는 일 정도는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걸 뭐 OPM프로 해가지고 제어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두시면 좋죠. 하다못해 뭐 교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일종의 신호의 더하기인데요. 자 어떻게 되는 거죠? OPM프의 마이너스 쪽에 R1이라는 저항을 통해서 여기서는 신호가 이제 전압이 되는 거죠. V1 그다음에 R2라는 걸 통해서 V2가 되는 거고 저런 식으로 피드백이 걸려서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죠? 자 여기에는 전류가 안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플러스 쪽 연결돼서 여기가 0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얘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죠?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식 하나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전압은 이렇게 되는 거고 I1은 여기 전압은 0V니까요. V1 나누기 R1 여기는 V2 나누기 R2 Vout 나누기 RF 해가지고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전혀 대단한 거 없죠? 근데 뭐예요? R1, R2, RF를 적당히 넣게 되면 더하기도 되고 여러분이 뭐 빼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R1, R2 적당히 넣으면 증폭기도 되고 3배, 4배 더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 뭐 어떻게 부호를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하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OPM프로. 그렇죠? 그러니까 OPM프를 갖고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항만 연결시켜도 신호를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요즘에 뭐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더할 일은 전 사실 뭐 실용적인 이유로 본 적은 없는데요. 뭐 옛날에는 이렇게 했을 테고 지금도 굉장히 뭐 간단한 상황에는 지금도 쓸만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터. 신호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죠?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자 한번 볼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 0이고 여기 들어간 거 여기 똑같겠죠? 그래서 I인 더하기 Iout은 제로고 I는 V인 나누기 R인 이거고 자 이거는 이건 거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미분 방정식도 아니죠. 그냥 적분을 하면 이렇게 얻게 되는 거고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적분기를 아주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S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S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그냥 라프라스 트랜스폼 했더니 트랜스폼이 저렇게 나왔다. 이거로는 좀 부족하고 S가 뭔지, S분의 1이 뭔지, 그냥 S를 곱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2는 뭐 다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 스킵하긴 했는데요.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이나믹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링 할 수 있었다. 그게 역학 시스템일 수도 있고 뭐 서킷일 수도 있고 그게 연결된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해서 그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그거를 라프라스 트랜스폼에서 트랜스퍼 펑션까지 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자, 이건 굉장히
굉장히 좀 오래된 문제긴 한데요. 올해도 아마 그럴 테고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다이나믹 시스템을 모델링해라,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라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뭐 기본적으로 FML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선 M1에 대해서부터 써본다면 M1 자 문제 다 보셨죠? 자, 그래서 문제는 다 보셨다고 하고 자 풀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M1 Y1 두 번 미분한 거는 자 받는 힘인 거죠. Y1 빼기 Y2인데 여기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자 여기 F라는 힘을 당연히 가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F라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네요. 이 부분에 그래서 K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F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자 뭐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부호를 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Y1하고 Y2가 엄청 차이가 커졌어요. 이 값이 커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를 방해한 쪽으로 갈 테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M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B Y2 프라임이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저는 이렇게 합니다. Y1 빼기 Y2가 굉장히 커지면 M2가 저 Y2 방향으로 커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 부호 플러스는 여기는 맞고 자 그 다음에 Y2가 굉장히 빨리 가려고 그러면 가지마 하고 붙였겠죠. 여기는 마이너스겠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우시면 뭐 몇 점 받으시겠죠. 20점 중에 6.7점 받으시겠죠. 그 다음에 위에 거를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시면 M2군요. 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여기까지 쓰면 뭐 또 좀 받으시겠죠. 그 다음에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F분의 Y2인 거죠. 이렇게 되네. 그래서 Y1을 소거시키셔서 자 Y1을 소거시켜가지고 식을 쓰시면 뭐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겠죠. 이게 기출문제 하나 예제였고요. 자 이게 두 번째 기출문제 예제입니다. 비슷하죠. 뭐 제가 뭐 그 시험 탈 때면 유형이 항상 비슷해요. 그래서 시험 전에 기출문제도 공개할 텐데요. 이제 보고서 그거 푸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비슷한 문제네요. 뭐 당연히 문제 읽어보셔야 되지만 문제를 안 읽어봐도 대강 짐작이 가는 거죠. 당연히 문제 읽어보셔야죠. 뭐 문제 사이에 뭐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을 수도, 중요한 조건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도 자 여러분 뭐 시험 준비 미리 하는 셈 치시고 지금 한번 동영상 정지하시고 식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M, Y 두 번 미분하는 거는 U 그 다음에 자 K, Y 빼기 X, B 이렇게 되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좀 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Y 빼기 X가 커지면 방해하는 쪽으로 가겠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맞을 테고요. 그 다음에 Y 빼기 X의 미분한 게 커지면 방해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그냥 뭐 썼는데 맞네요. 두 번째 M, X 두 번 미분한 거는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쓰시면 뭐 몇 점을 받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갖고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네요. 이걸 갖고서 이제 적당히 소거하셔가지고 u분의 x, u분의 y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특별히 어려운 게 있지는 않죠. 그냥 푸시면 되는 거고요. 뭐 계산하시다가 어디서 틀리거나 이런 게 이제 걱정이죠. 뭐. 자, 이건 또 다음 문제인데 다 비슷하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별 어려움 없이 푸셔야 되겠죠.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 동영상 정지하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챕터 2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다이나믹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u를 갖고서 x의 위치를 통제하겠다 그랬을 때 u와 x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미분방정식꼴로 구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챕터 2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피드백 컨트롤을 할 것인가가 이제 쭉 이어진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도 보시면 m, y 두 번 미분한 거는 적용하시면 다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 했으니까 k, y 빼기 x, b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x가 조금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뭐 많이 바뀐 건 아니죠. x.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앞에 있었던 건 됐고 요걸 부여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자, x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려고 하고 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려고 하고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직관적으로 가지 마 그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게 맞았네요. 그래서 이거 갖고서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시고 뭐 트랜스퍼 펑션 구하고 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끝까지 잘 쓰셔야 됩니다. 자, 답지의 기본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러셔서 답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다. 이 순서로만 읽어서 논리적으로 맞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 어쩌기저쩌 이동한다고 그러면 화살표나 이런 거로 명시적으로 표시를 안 해주시면 동그라미 치는 거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논리의 흐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시를 안 해주시고 답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자, 점수 인정을 못 받습니다. 뭐 부분 점수를 뭐 보시고 내가 이게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다 하면 부분 점수는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자, 엄밀한 정답 인정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역학 문제만 내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챕터 2에 있는 내용을 다 보시면 되는 거죠. 챕터 2에 있는 내용을 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수업 지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회로 이런 시간에 뭐 엄청 많이 했던 문제 유형인 거죠. 그래서 뭐 구하시면 되고 다 S 써서 하시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뭐 역학 문제보다 뭐 좀 약간 식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워낙 익숙한 거라 보니까 뭐 이렇게 더 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나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챕터 2까지 충실하게 들으시면 몇 문제가 나가나요? 4문제 5문제 제가 내는데요. 자,
5분의 1 정도는 중간고사 때 커버하실 수 있다. 되겠습니다.